어려운 정부 지원 사업 저희가 꿀팁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3분기 정책자금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정책자금이 어떤 것인지 큰 틀과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 현재 신청 접수 중인 대리대출 및 직접대출 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내용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료들 있잖아요. 딱 보니까 용어도 너무 많고 종류도 뭐 이렇게 다양한지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복잡한 정책자금의 큰 그림, 그러니까 어떤 뼈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뭐 구조라던가 주요 자금들은 뭐가 다른 건지 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정책자금의 세계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랑 용어만 좀 익숙해져도 훨씬 보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공식 안내서죠.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이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윤곽 잡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같이 한번 지도를 그려나가 보시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대상이 될까? 이거죠. 법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대체 누굴까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체. 이게 기본입니다. 아, 5명 미만? 네. 근데 여기서 업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여기는 조금 더 규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 10명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봐줍니다. 아, 거긴 10명 미만이군요. 그렇죠. 업종 특성을 반영한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그 유흥향락 업종이나 뭐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그리고 금융, 보험, 부동산업 같은 일부 업종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업종별로 기준도 다르고 또 안 되는 업종도 있다는 거. 이거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자금 종류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름들이 정말 많던데요. 네, 맞아요. 정책 자금은 그 목적에 따라서 크게 몇 갈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그 주요 카테고리를 보면요. 사업 확장을 돕는 성장 기반 자금. 이게 있고요.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 그리고 혹시 폐업하셨다가 다시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재도전 특별 자금.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네네. 그 외에도 뭐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나 대환 대출처럼 좀 특정 상황에 맞춘 자금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대리 대출이랑 직접 대출이라는 방식의 차이예요. 아, 그거요? 저도 보면서 궁금했어요. 대리대출, 직접대출,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신청하는 곳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대리 대출은 말 그대로 시중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청하고 대출을 받는 방식이고요.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러니까 공단에서 직접 심사하고 대출해주는 방식이에요. 아하, 공단에서 직접. 네. 자료에 뭐 명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보통은 대리 대출이 절차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는데 직접 대출은 신용도가 조금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는 사업 상황이나 자금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각 자금별 조건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금 사례 몇 개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감을 잡아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럴 땐 어떤 자금을 봐야 할까요? 네, 자료를 보면요.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10인 미만 제조업체 사장님들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수출을 막 시작했거나 스마트 공장 도입처럼 뭔가 혁신을 하려는 기업들 이런 데 힘을 실어주는 거죠. 와, 네, 성장을 위한 디딤돌 같은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제조업이나 혁신 기업은 또 이렇게 딱 맞춰서 지원해 주는군요. 인상적이네요. 그럼 반대로 당장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분들을 위한 자금은요? 물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일반 경영 안정자금인데요. 이건 업력 상관없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 가능한 운영자금이고요. 특히 뭐 자연재해나 아니면 사회적 재난 때문에 피해를 보셨거나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져서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라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긴급 경영 안정자금. 네. 좀 더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좀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전 특별자금이 있어요. 이건 폐업 경험이 있더라도 관련 교육을 받거나 하면 일정 요건 맞춰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젊은 사장님들을 위한 청년 고용 연계 자금도 있고, 그리고 고금리 대출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이자 부담 덜어주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책들이 마련돼 있는 거죠. 이야, 듣고 보니까 정말 촘촘하게 잘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나한테 딱 맞는 자금은 대체 뭘까 결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자금을 고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가 좀 낮아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자료에는 NCB 기준으로 839점 이하라고 나와 있네요. 개인 신용평가 점수죠.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하는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 이걸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직접 대출 방식이네요. 아,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군요. 네. 또 만약에 연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1억 4천만 원 미만, 업력도 길지 않고 7년 미만, 그런데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 긴급 경영 안정자금 중에서 직접 대출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각 자금마다 세부적인 신청 자격, 조건, 한도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이걸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은 계속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공지사항 확인 필수. 아, 그리고 이거 정말 밑줄 쫙 그어야 할 부분이죠. 모든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고 배정된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냥 마감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자금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 이 순발력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 소진되면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같이 그려봤습니다. 다양한 자금 종류랑 특징, 그리고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점까지 짚어봤는데요.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머릿속을 조금이나마 좀 명쾌하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정책자금을 이해하시는데 좀 든든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자금을 받는 걸 넘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때 이 정보가 진짜 가치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자료 바탕으로 정말 명쾌하게 설명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 현재 신청 접수 중인 대리대출 및 직접대출 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내용 놓치지 마세요.